공하!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드디어 문해력 훈련소의 8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도착했습니다. 와, 이 8번째 시간까지 정주행한 여러분, 정말 정말 칭찬하고요. 그리고 이 문해력 훈련소는 단단한 문해력이라는 책으로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나머지 공부도 우리 친구들 이 교재와 함께 꼭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문해력 훈련소 마지막 수업 준비됐나요? 출발! 오늘 읽을 글의 제목은 보이콧 당한 보이콧이네요. 보이콧? 근데 보이콧 당한 보이콧?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기 전입니다. 읽기 전에 배경 지식을 길러보자 라는 거네요. 자, 1번. 다음 지시에 따라 정보를 찾고 정리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문은 아일랜드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들어봤나요? 자, 2번. 책이나 인터넷 등으로 아일랜드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쓰세요 되어 있네요. 힌트는 지도에서 위치도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서 아일랜드 쳐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일랜드에 대한 국가 정보가 쭉 뜨네요. 오, 그러면 내려보면 아일랜드 여행 정보도 있고 여기 위키백과 나무 위키 이런 곳에 아일랜드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네요. 그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와, 아일랜드의 역사와 또 행정구역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렇게 정보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이걸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눈으로 이렇게 빨리 쭉 살펴보면서 몇 가지 내가 이해하는 것만 쓰도록 합니다. 학교에서 숙제로 내주면 친구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베껴 적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베껴 적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만 찾아서 골라서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써보세요. 자, 읽기 중 활동 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이걸 하라는 거죠. 자, 2번. 다음 지시에 따라 질문하며 지문을 읽어보자라는 겁니다. 질문하는 걸 오늘 배우는 거예요. 자, 다음처럼 글에 답이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장 보세요. 아일랜드는 12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80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라를 빼앗겼나? 네, 글에 답이 있는 질문이죠. 여기 12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라를 빼앗겼죠? 이런 질문 가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볼까요? 아일랜드는 어느 나라에게 지배를 받았나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 문장 속에 답이 있는 걸로 질문 한번 써보는 걸 하고요. 2번. 혹은 글에 답이 없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문장 볼까요? 아일랜드인들은 영국인들에게 땅과 식량을 빼앗기고 심한 차별을 당하며 때로는 죽임까지 당했어요. 자, 이 문장을 읽고 답이 없는 질문하는 거예요. 이 속에 답이 없는 걸로. 자, 땅과 식량을 빼앗겼으면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땅과 식량을 빼앗겼대요. 그런데 다 죽은 건 아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차별을 당했을까? 여기에 심한 차별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차별을 당했을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3번. 지문을 읽으면서 문장 하나하나마다 질문을 하나씩 해보세요. 모든 문장마다 질문 하나 해보는 거예요. 자, 정해진 정답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서 질문해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지문을 읽을 차례인데요. 앞에서 뭐라고 했죠? 읽기 중에 문장 하나하나마다 질문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선생님이랑 해볼게요. 그러던 중 1879년 아일랜드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읽고 어떤 질문이 드나요?
선생님이라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큰 흉년은 왜 들었을까요? 흉년이 크다고 하면 얼마나 컸을까요? 이렇게 답이 없는 질문을 했죠. 혹은 답이 있는 질문. 몇 년도에 흉년이 들었나요? 혹은 1879년에 아일랜드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이 뒤에 내용을 한 문장 읽고 질문 하나, 한 문장 읽고 질문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질문 읽어보세요. 자, 읽기 후 이제 어휘 활동 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어휘를 학습해 보세요. 네, 1번. 지문에서 다음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표하고 그 뜻을 생각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소장농, 지주, 지배인 이 단어들을 지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쳤나요? 자, 소장농 여기 있네요. 그죠? 또 지주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지배인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뜻을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소장농의 뜻은 이 앞에 있네요. 영국인에게 땅을 빌려 농사 짓는 소장농. 그렇죠?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이 바로 이 소장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주는 누굴까요? 소장농들은 땅 빌리는 값을 내려달라고 지주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땅 빌리는 값을 누구에게 낼까요? 땅 주인에게 내겠죠? 그러니까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은 소장농이고 돈을 받는 사람이니까 이 지주가 땅의 주인이 되겠네요. 그리고 땅 주인인 지주는 이를 거부했고 지배인에게 소장료를 모두 받아내라고 지시했어요 라고 했어요. 누가 누구에게 지시했죠? 네. 지주가 지배인에게 지시를 했죠. 그럼 지배인은 누굴까요? 네, 땅 주인은 아니죠. 땅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한번 볼까요? 위 단어를 다음에 빈칸 중 알맞은 곳에 쓰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위 세 단어를 여기다 한번 써 보는 겁니다. 자, 먼저 1번. 땅을 빌려줌인데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빌려주죠? 여기에서 빌려주는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지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땅을 빌리는 사람은 누구였죠? 소작농이 되겠네요. 그러면 지주가 소작농에게 땅을 빌려주면 소작농은 소작료를 내는데 누구에게 냈죠? 바로 지배인에게 내게 됩니다. 지배인에게 소장료를 내면 지배인은 소장료를 모아서 지주에게 주는 거죠. 지주에게 주면 지주는 지배인에게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빌리고 돈을 내고 돈을 모아서 주면 월급을 주는 이런 관계 속에 연결되는 거죠. 이 활동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들은 단어를 하나하나 생각하지 말고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읽기 후 어휘 4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설명을 쓰세요 되어 있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소작은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일, 이것을 소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작농은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농부라고 합니다. 그럼 이 농이 뭐겠어요? 네,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소작인과 소작료는 뭘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써야 하는데 힌트를 볼까요? 소작 뒤에 붙어 있는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이 소작의 뜻은 선생님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뭘까? 요는 뭘까?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써보세요. 자, 소작이는 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이는 뭘까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소작료는 뭘까요?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료는 뭐죠? 요금. 네,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글자는 뒤에 글자가 붙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펼쳐져 나간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읽기 후 독해 5번입니다. 다음 요약을 읽으면서 빈 칸을 채워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무엇을 써야 할까요? 자, 지금부터 이 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자, 첫 번째. 무엇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없던 일을 무엇하는 행위인데요. 여기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보이콧이 되겠죠. 우리 글의 제목이 바로 보이콧 당한 보이콧이잖아요. 보이콧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어떤 일을 뭐 하는 거죠? 질문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을 거부하면서 힘을 합해 맞서는 일을 보이콧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공간에는 거부가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콧은 원래 땡땡이네 땅을 관리하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보이콧은 누구였죠? 여기에 나오죠. 지배인 찰스 커밍햄 보이콧입니다. 그런데 지배인의 땅을 관리하는 게 아니죠. 지주의 땅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그어서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보이콧은 원래 지주의 땅을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칸이 조금 잘못 나왔네요. 지주의 땅을 관리하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그는 큰 땡땡이 들어 많은 사람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땡땡땡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무엇이 발생했죠? 큰 흉년이 들었죠. 흉년으로 먹을 것이 부족해서 무엇을 줄여달라고 했죠? 포장료를 줄여달라고 했는데도 모두 받아냈죠. 그래서 그는 큰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포장료를 모두 받아냈습니다. 이에 화난 땡땡땡땡인들은 힘을 모아 보이콧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게 했어요. 결국 그는 영국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바로 아일랜드인들입니다. 아일랜드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 6번입니다. 6번. 다음 지시에 따라 글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아일랜드인입니다. 보이콧에게는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아일랜드인들에게 함께 하자고 설득하는 글을 쓰세요. 자, 여러분들이 아일랜드인인데 이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심하게 들어서 굶어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료를 하나도 내려주지 않는 보이콧. 너무나 괘씸하죠? 그래서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보이콧에게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맙시다. 그 설득하는 글을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글을 다 썼나요?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써보고 싶네요. 여러분, 우리 아일랜드인들은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네,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지금 엄청난 흉년이 들어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콧은 포장료를 한 푼도 깎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왜 힘을 합쳐야 되죠? 우리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왜 죽어가고 있죠? 근데 보이콧이 그런 상황에도 소장료를 한 푼도 깎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가만히 있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야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만약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보이콧은 우리를 더 우습게 알고 우리는 결국 굶어 죽을 것입니다.
보이콧에게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보이콧이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글을 쓰고 싶어요. 힘을 합쳐야 된다 이야기하고 왜 힘을 합쳐야 되는지,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지, 보이콧에 대해서 힘을 합쳐야 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야 된다. 힘을 합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굶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보이콧은 잘못을 반성할 거고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설득하는 글을 쓸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문해력 훈련소 8번째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과 이별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이 문해력 훈련소는 단단한 문해력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학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단단한 문해력을 통해서 또 만나도록 하고요. 또 선생님 이런 좋은 무료 강의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을 거예요. 안녕.